네, 오늘 파나토스 비즈라이브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울증과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분 좋으시죠? 우울증 걸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네. 왼쪽에 있는 표가 그 3월, 5월, 9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짙은 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남자분들이 이제 밑에 색깔로 돼 있고, 검은색이 이제 중간에 표시가 돼 있는 게 전체인데, 9월 보시면은 오늘이 이제 9월 2일이 아닙니까? 예, 우울감이 3월, 5월 좀 5월 이제 떨어지다가 9월 되면은 우울감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한 26.2%, 예, 남성분들이 18% 정도에서 여성분들이 우울감이 쭉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예, 햇볕 좀 많이 쐬시고, 예, 요즘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뇌과 관련 책들, 예, 보시면서 우울감 이제 떨어쳐내시고,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준비도 하시고, 또 저희가 내일 그 세미나가 아니 2시에 이제 워크숍이 있는데, 그때 새로운 제품들 관련해서 많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9월 이렇게 보내시면 우울감 모르게, 예, 시간이 훅 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울증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좀 안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안산에서 그 우울증 환자분을 만났었습니다. 한 23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고요. 어떻게 안산에서 연락이 와서 그 부모님을 만나 뵙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는 이제 이혼하셨고, 남자분은 은행에서 이렇게 좀 고위직으로 이렇게 계신 분인데, 그 집에 이제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그 분하고 그 아이를 그 방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정말 우리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 한번 뭐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방이 거의 뭐 청소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건지 막 널어들어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23살인데 뭐 화장이나 그다음에 그 머리 감은 지가 한 뭐 일주일 넘었는지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뇌파 검사 뭐 필요도 없고, 이건 무조건 딱 봐도 알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님한테 지금까지 뭐 어떤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답답하다 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뉴로피드백 꼭 하셔서 제 경험상,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 하시면 효과 나올 것 같다 하니까, 그 아버님께서 뭐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고 내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연락 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달라고 제가 했는데, 2주 후가 돼도 이제 연락이 안 와서, 예, 그 안산에 계신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장님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왜 연락이 안 와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니까 뛰어내렸다고. 네, 14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2016년대에만 당한 다음에는 우울증 환자분 이렇게 만나면 그 사례를 제가 무조건 얘기해 줍니다. 예, 그러면은 무조건 하세요. 예. 또 하나 사례가 있었는데, 뇌졸중 환자분 사례인데, 우울증은 뭐 뇌졸중 오면은 거의 뭐 우울증도 오겠지만 걸리기 전에는 모르죠. 뇌파를 측정하다 보면은 이제 감이 좀 이상하게 와요. 뭔가, 야, 이분은 뭔가, 예, 아까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박병훈 박사님이 세타파, 눈을 감고도 세타파 쫙 뜨고, 우리 뇌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좌우에 눈을 특히 감았을 때, 예, 폐안 시에
이렇게 개폐안에 이렇게 변화가 없고 막 그러면은 느낌이 샤한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안에 무조건 이거 하셔야 한다고. 근데 바쁘대요. 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런 자괴감도 들었는데 6개월 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이상하고 이게 뭐야 해서 제가 전화번호 뒷번호를 제가 한번 조회해보고 이분 해서 소개해 주신 이제 서울의 문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우울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강력하게. 예. 이 우울증이 가장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자살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질환들보다 이 우울증은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겁도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요 왼쪽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 우리 젊은 세대들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젊은 층의 경우 수업, 직장 등의 근무 환경이 비대면 위주로 전환되면서 일, 공부, 휴식 간 경계가 무너지고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대면 환경에서 긍정적 정서 교류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또 해외도 못 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개발이나 전공 공부, 개인적 커리어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신규 채용이 중단하면서 인력 감축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지금 이 코로나 분류에 대해서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이게 또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나 다른 걸 보면은 잘 나가는 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기력하고 혼자 취직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또 비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자존감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기력감, 그다음에 이제 고독감이 제일 문제고요. 다음은 이 3월 달에 그래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정서질환과 뇌 연구라는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왼쪽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안흥민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장기화로 경제 정서적 어려움이 누적될 시 최악의 우울 증상 유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세 번째 문단 보면 일반인에게도 격리와 질병에 대한 불안증이 지금도 여러분들 다 갖고 있고요. 특히 어린 유아들의 경우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차후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저번에 이게 학습 IQ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건데 아이들이 정서적이나 아니면은 인지적으로 지금 발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낀 세대라고 하죠. 앞에 세대는 정서적으로 수많은 어떤 혜택을 다 받았고 자극도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잘 발달되는데 지금은 다 조심해야 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마스크 꼭 써야 한다. 이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결정적 시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 발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뒤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그날 이제 3월 25일 날 대책으로 얘기한 것이 인제대 이승환 교수가 얘기한 게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문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교수가 스트레스는 뇌와 자율신경계에 많은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뇌파만 측정해도 정서 평가뿐만 아니라 진단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서질환에 대해 부족한 의지와 심각한 정서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고 출장 방식의 뇌파 검사가 우울증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된다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더해지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지금 치매 검사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 의사분들도 이제 그 우울증 뇌파 검사로 한번 해봐라.
예,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뭐 다른 이제 스포츠 선수분들 이제 어떤 협회, 두 개의 협회에서 저희 스포츠 관련 협회에서 왔었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우리 일반 그냥 내신으로 수능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대학이 아니면 조금 낮춰서 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대학을 뭐 못 가더라도 다른 뭐 길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스포츠 선수들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다. 이제 겁니다. 읽어보면 수많은 아마추어 팀, 클럽, 그다음에 학교가 선수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시키고 장비나 운동장 등이 열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 건강 측면에서 열악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상을 당하면 내가 지금 대학교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부상을 당하면 몇 개월 동안 또 쉬어야 하고요. 그렇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내 꿈이 다 좌절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린 선수들은 일반적인 청소년이라고 하면 흔히 하고 싶어하는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운동에만 매달려야 하고요. 예, 시합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해서 요 도표를 보면 뭐 육상 선수들이나 예, 축구 선수들, 예, 뭐 야구 선수들이 거의 3명 중에 1명은 거의 예,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 참고 예, 참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15년 뉴스입니다. 2015년 뉴스에 성인 8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 네, 심각한 거죠. 근데 2015년, 우리 6년 전이죠. 코로나 시기가 더 우울증이 심할까요? 아니면 2015년도가 우울증이 더 심할까요? 네, 아마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울증 증상들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1번, 예, 주요 우울장애, 슬프고 재미가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졸리고요. 다 그냥 결정하기도 싫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지속적 우울장애. 그냥 기분이 계속 이제 침체된 거죠. 예. 다른 우울장애보다 갑자기 또 터지면 짜증과 화가 많이 나고요. 아주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조울증입니다. 기분이 극도로 향상됐다가 너무 좋다가 갑자기 또 쭉 내려앉는 그런 우울증 증상도 있고요. 계절성, 아까 이제 가을에 우울증이 제일 많이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가을, 겨울 타는 분이 있고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일조량 때문에 뭐 멜로토닌이 막 증가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아서 뭐 이렇게 우울감이 생긴다는 분들도 있고요. 비 오는 날 또 또 우울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적 우울증, 과대망상까지 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 여성분들 이제 산후우울증, 기분 변화가 심하고요. 심해지면 우리 아이하고 친밀감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 아이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게 이제 산후우울증이고요. 월경전, 불쾌장애에서 두통, 복통, 심하신 분들은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뭐 일주일 동안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도 있고요. 적응장애, 예상치 못한 일 당한 경우에 이제 불안에 떨거나 갑자기 자존감이 사라지면서 우울에 빠지는 분도 있고요.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죠. 갑자기 그냥 뉴스 보면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분들,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정말 웃으면서 친하고 잘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혼자만 있으면 극단현상을 하게 되는 그런 이런 우울증 관련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수 왼쪽 보시면 이제 문항이 있죠. 나는 지금 일주일 동안 그래서 1, 2, 3, 4, 5에서 20번까지 있고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해서
0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번.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 거의 그런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예. 우울했다. 네,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 주관적이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와 거의 그렇지 않다의 개념도 저는 확실한 차이점도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은 거하고 그런 거하고도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희 왼쪽 보시면 우리가 뇌파 딱 찍으면 이렇게 위에가 이제 좌뇌고요. 밑에가 우뇌인데 차이가 딱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뇌파 측정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뇌파 측정하겠습니다 하고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좌우뇌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 이 사람 우울증이네. 예, 바로 알 수가 있죠. 굳이 저 20개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냥 뇌파 딱 측정하면 눈 뜬 상태에서 좌우뇌가 불균형이신 분들 예, 바로 우울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서지수에서 우리 이제 정서지수 있는데 왼쪽 보시면은 녹색 부분 우리 한쪽으로만 아예 그냥 치우쳐져 있죠. 예,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이제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우울증으로 보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진 보면은 이쪽 좌뇌나 우뇌가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 아니면 약을 드셨거나 해서 뇌파가 아예 잡고 있다고 보죠. 예, 이런 분들도 상당히 지금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 아주 붉은색이 예, 예, 이쪽 좌뇌인데 이 사진하고 이쪽 분은 예, 이쪽 우뇌가 예, 이렇게 더 예, 불난 것처럼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쪽은 예, 이쪽이 좌뇌, 예, 이쪽이 우뇌인데 좌뇌 알파파 쪽 우리가 뇌파 볼 때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좌뇌 알파파가 더 우뇌보다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우울증으로 보는데 잘 보시면은 이쪽은 정반대죠. 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증입니까? 예, 조울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울증. 예,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예, 갑자기 또 다운되시는 분들, 이렇게 좌우뇌 불균형이신 분들, 네. 그래서 우울증 뇌파도 보실 수 있고, 예, 조울증 뇌파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뇌 불균형인 분들이 결국은 예, 정서 문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또 보시면은 기초율동 그래프라고 해서 우뇌가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좌뇌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안시 알파파 진폭 평균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의 진폭 평균을 보니 여러분 이렇게 빨강색이 우뇌잖아요. 이렇게 우뇌하고 이렇게 좌뇌하고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라고요? 예,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조울증, 예, 아주 기분 변화가 심하고 분노 조절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좌뇌가 위에 있으면 예, 좌뇌가 위에 있고 요 우뇌가 밑에 있으면 예, 우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뇌파를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우울한지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지 남들 뇌파는 다 잘 읽어주면서 본인은 분노 조절 상태고 본인은 우울하고 본인이 힘들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뇌파 검사를 해서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사업가도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본인이 이 훈련을 해서 효과를 봐야만 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뇌파 측정도 본인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이 뇌파 훈련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예. 근데 내가 훈련을 하지 않고 나는 뇌파 측정 뭐 3달에 한 번이나 할까 하면서 뉴로 피드백이 정말 대단하고 야 어마어마하더라. 안 다가와요. 예. 그러니까 안 다가오니까 내가 해보지 않으니까 남 앞에서도 어설프고요. 주저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 다음에 하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신데 공부하시지 마시고 뇌 훈련을 한번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도전하게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남이 이런 뇌파가 어떠냐, 이런 뇌파가 어떠냐, 뭐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보고요. 여러분들 뇌파 측정, 자기 한번 뇌파 측정 오늘이나 내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나는 이랬는데, 내가 좀 우울했었네. 어떻게 할까? 뇌훈련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활 태도를 바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뭐 우울증 뇌파나 뭐 조울증 뇌파는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좌우의 불균형이 정서 문제로 간다는 것도 다 보여드렸고, 특히 폐안시 알파파 진폭평균 보실 때 좌우의 깨진 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로 피드백으로 봤을 때는 1979년도에 우울증의 실험을 처음으로 합니다. 79년 미국 데이비슨 박사가 좌뇌와 우뇌의 알파파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 정서 장애에 대한 뇌파적 이상을 발견한 거죠. 예,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우울증하면 뭐 호르몬 얘기도 하시는 게 계신데 요 뇌과학, 요 뇌파 쪽에서는 좌뇌 우뇌 알파파 균형 문제예요. 예, 95년도에 로젠펠드 박사가 좌뇌와 우뇌의 알파파 균형을 맞춰주는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실험에 성공하고요. 2003년도 국내에서 박사님께서 우울증 실험 성공하는데 2년 반 전에 정신과를 1년간 다녔는데 2003년 그때 재발되었답니다.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박병훈 박사님이 이제 우울증이 걸린 게 아니라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고 뉴스를 자극적인 것을 보아도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기존의 방법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나 우울증을 연인 집중력 훈련 15분 훈련한 후 자운의 균형을 4분 하자 첫날부터 잠을 잘 자고 약도 끊은 사례.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저희 박사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좌우뇌 알파파 균형이 깨졌구나. 정서 문제가 뭐 생기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왼쪽에 딱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예, 이쪽 좌뇌하고 우뇌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분은 우울증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양이 서로 반대가 돼 있으면 이분은 조울증이 좀 있겠구나 의심하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환자처럼 당신은 우울증이야, 당신은 조울증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3개월 훈련하고 자원의 균형이 맞춰진 그래서 우울증이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된 상태의 뇌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우울증이 더 심화되면 이제 자살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박종훈 경남 이제 도교육감이 한 얘기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0명이고 자살 학생은 몇 명인지 아는가 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0대 14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20년 한 해 코로나로 죽은 학생은 0명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140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사망 원인 1등이 뭡니까? 자살이에요. 너무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버드 의대하고 고대 하고 삼성병원에서 요 사례를 요 이제 뉴스에 나온 사례인데요. 저희가 먼저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자살 생각 없는 우울증 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강색으로 아주 짙게 연결되어 있고 가장 오른쪽 보시면 자살 생각 있는 우울증 환자에서 요 빨강색이 아주 엷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그러니까 이 정상인의 전두엽과 변연계 간에 요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요. 자살 생각이 없는 사람 우울증이지만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고 근데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신경망이 엷어져 있다는 거죠. 신경망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억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 왼쪽 보시면 전두엽이 하는 기능이 있고 변연계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두엽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하는데 변연계가 하는 일은 본능이나 충동, 수면 섭식, 기억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망이 이렇게 엷어져 있거나 끊어지게 되면 소통이 안 되죠. 즉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통제하지 못하면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뛰어내리거나 흥분하거나 자살 이쪽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뭐 20개월 아이를 뭐 성적으로 뭐 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전자팔찌를 끊고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전두엽적인 인간들이 아니죠. 다 변연계, 이쪽 인간들입니다. 다 충동, 본능.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볼 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인데 죄책감이나 동정감 이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뇌 부분이 쪼그라져 있답니다. 죄책감이나 동정감이 없고요.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우리 치매 걸리신 분들이 내가 정말 치매 걸렸나? 이런 생각 못 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쫙쫙쫙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막 전자팔찌를 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참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 뇌에서는 즐거움 같은 회로가 작동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죄책감, 이거 하면 안 되라는 회로가, 신경회로가 딱 작동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즐거움, 도파민이 막 즐거움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다 자살의 원인, 최종적인 문제가 이 신경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이렇게 제대로 뇌 회로를 만드는 게 저희 뉴로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왼쪽 신경망이 끊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서로 소통을 못하면서 변연계는 변연계대로, 전두엽은 전두엽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생각을 하고 억제 호르몬도 같이 호르몬이 전달되면서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로피드백 효과는 신경만 발달하지만 그 신경만 발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얘기를 머릿속에다 그냥 암기를 해놓으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뉴로피드백 클리닉에서 뉴로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됐고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성이나 그런 걸 좀 이제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 한 몇 가지 한번 읽어보고요. 논문 한 3가지 정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 김제 임국환 선생님 사례인데요. 8월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저희 상담센터에 오셔서 4달 동안 훈련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 맞춰 오셔서 열심히 하셨고요. 지난주 뇌파를 찍어보니 뭡니까? 자운의 균형이 맞아졌다는 거죠. 네, 정서 지수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눈치를 챘다고 하고요. 화도 내지 않고 주의 지수나 또 운의 점수가 많이 향상되어서 공감 능력도 좋아지고 스스로도 많이 변한 것을 느낀다고 하니 참 보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뇌파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변한 내용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춘천지사 사례인데 5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있으셨고 한 뉴로헬스로 한 4달 정도 훈련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참 그동안 힘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남들은 갱년기, 생리가 끊어질 때 어떤 징후들이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었습니다. 갱년기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관계로 호르몬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증상은 좀 심했습니다. 머리에 두통이 심했고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걸을 정도였으니까요. 옆에서는 특히 남편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고 저 또한 저희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감에 대학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MRI를 찍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시 귀 검사를 받았죠. 그래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어지러움을 시달리는 사람을 본 지인이 신경정신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지러움에 대해 점점 생활이 메말라갔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신경정신과에서는 갱년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고 저는 먹기 시작했는데 약이 줄어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2년 동안 약이 늘어가고 약을 먹으면 푹 가라앉고 주변에서 제 얼굴이 변해간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듣는 제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컨트롤도 잘 안 되고요. 그러던 중 사람들과의 문제도 생기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제 방 위에 전등이 저에게 떨어질 것만 같았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불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차 바퀴가 마치 저에게 굴러올 것만 같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움츠러들었지만 늘어난 약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뇌파 검사를 받게 되면서 뉴로헬스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약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좀 자게 되었고요. 우울한 느낌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우울증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 됐고 공황장애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훈련 시작하면서 약은 끊었고요. 몇 개월 안 됐지만 제 얼굴 혈색은 다들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활기를 찾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또한 이곳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여러분 뇌 훈련 열심히 하면 저처럼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사례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3번째 사례는 이제 부산 북구 지사장님 사례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셨는데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 좌뇌 우뇌 불균형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훈련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좌측 우울 뇌파고 우측은 한 달 후 측정 뇌파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완전히 말 없지만 우울감이 없어졌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뇌파 보면 우울감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우울증 한 달. 이분은 뭐 다른 증세는 없을 것 같고요. 딱 우울증 증세, 딱 그 증세만 잡자면 저희도 정말 한 달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20년 된 우울증으로 또 2번째 카톡인데요. 20년 된 우울증으로 센터에서 한 달 훈련, 집에서 5개월, 총 6개월 훈련 중이신데 오늘 공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좀 변한 거 모르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바뀌었냐고 했더니 요즘 제가 이렇게 밖으로 자주 나와요. 나도 자신에게 놀라요. 항상 집에 누워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자주 나와서 산책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고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을 만났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예. 그다음 사연 이제 논문 사례인데요. 우울증 관련 예, 덕성여대 심리학과 최승원 교수하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 연구팀이 미국 뉴로피드백 및 응용 신경과학 재단에서 2011년도에 예, 올해 최고의 논문상을 수상한 그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도 제가 올려놨고요. 보시면 네 번째 문단 뉴로피드백 응용과학재단의 존 피셔는 뉴로피드백을 이용해 우울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이례적 보고는 많았지만 그 효능을 정량적으로 보고한 과학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첫걸음으로 밑에 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뉴로피드백의 연관성에 대해 이해를 크게 진전시켜줬다 해서 요 2012년 예, 올해 세계 최고의 뉴로피드백 논문상을 예, 수상했습니다. 예, 사진이 이제 문과대학 고대 문과대학 심리학과 김현택 교수님이시고요. 김현택 교수님은 저희 뉴로하모니로 이런 예, 저희 걸로 정말 IQ가 올라갔을 때 두뇌 능력이 지속된다. 마찬가지로 우울증도요. 우울증도 뉴로하모니 훈련해서 개선이 되면 그 개선된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걸로 이렇게 논문 많이 예, 김현택 교수님 써주셨습니다. 예. 인지기능 향상 이쪽에서도 이제 김현택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고요. 예. 이쪽에서도 예, 저희 효과 논문을 써주셨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저희 누르화물을 갖고 예, 써주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만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김현택 교수님하고 최성원 교수님이 그 우울증에 대해서 쓴 결과입니다. 그 논문의 결과인데 읽어볼게요. 뉴로피드백 치료는 통상적인 약물 치료에 부분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나 치료 저항성 우울장애 환자 등에서 통상적인 약물 치료에 비해 증상 개선 및 기능 회복에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이들 환자에서 항우울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에 대한 부가 혹은 병용요법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해서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던 네,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남대학교 네, 의학과 정신건강학과에서 나온 우울증 관련 논문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알려졌던 우울 장애에서의 뉴로피드백 효과를 검증하고 환자의 삶의 질과 기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네, 그래서 치료 저항성 우울 장애 환자,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는데 치료 저항성 우울증은 주요 우울 장애 환자가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용 항우울제 치료제를 적정 용량, 적정 기간 동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오지 않은 그 우울증을 얘기하는데 여기 뉴로피드백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치료저항성 우울장애 환자에서 12주의 뉴로피드백 훈련 후 주관적 및 객관적 우울 증상 경감과 기능적 호전을 보였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임상 논문은 세종대학교에서 우울증 진단 및 뇌 비대증 개선 소프트웨어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도 저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뇌의 기능 분야는 비대칭성 이라 불리며 자운의 비대칭은 정서적 영향에 영향을 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운의 불균형이 정서 문제를 생긴다. 비대칭 정도가 클수록 이상 증세를 초래한다. 따라서 뇌 기능에 최적화를 위해서는 자운의 적절한 대칭성을 갖게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고 우울증 환자 30대 남녀 20명과 일반인 20대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뉴로피드백을 했을 때 전체적 훈련에서 평균 423.68 증가하였고 자운의 대칭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서 논문 3편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훈련 방법에 대한 불면증은 어떻게 해라, 두통, 편두통, 긴장, 만성피로, 불안, 통증, 오십견에서 요
훈련 방법들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냥 첨부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가 이제 010-4674-7496입니다. 해서 요 강의 끝나면은 제가 카톡으로 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카톡으로 제가 내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 요 뇌과학, 저희 파나토스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명분도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직업으로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요. 정말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누르피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예, 블루오션이고요. 정말 인간적인 존엄성과 삶의 가치, 인간이라는 가치를 가슴으로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변에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정서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다 상담하면서 개선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사업단 워크숍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2시에 워크숍에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 의료기라든가 신제품 이쪽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IQ 향상 2번째 탄으로 천재 뇌 만드는 방법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들 사례 그 다음에 저희 파나톡스 천재 뇌 만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75세 뇌를 25세 뇌로 만드는 방법과 사례 이렇게 화요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장 이렇게 한 40분 정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예, 뇌가 웃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예, 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